챕터 3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해 볼 디자인 요소 3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셀 색상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먼셀 색상환을 기준으로 색에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발트 색상환을 기준으로 색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셀 색상환과 포토샵에 있는 컬러 피커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또 효과적인 배색을 위해서 조금 더 색상 디자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도비 컬러 사이트에 가서 컬러 색상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셀 색상환에 관련돼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먼셀 색입체인데요. 먼셀 색입체는 보시다시피 완전한 구형체를 띠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도가 높은 색깔이 있고 채도가 비교적 낮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형태는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구형태이고요. 레드나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12개에서 14개의 채도 색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삐죽 튀어나왔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색상인 블루 계통의 색은 12 이하의 채도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먼셀의 색입체를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을 먼셀의 색상환이라고 하고, 수직으로 잘라 놓았을 때 그 부분은 먼셀의 명도 단계를 표시하는 밸류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잘랐을 때 이런 색상환이 나타나고, 이 색상환에서 가장 색을 보여주는 이 부분을 크롬 혹은 슈라고 해서 채도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채도가 가장 높은 상태가 옐로우와 레드 상태이고요. 채도가 가장 낮은 상태는 아무래도 밸류 중간 위치에 가서 명도 단계 낮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셀 색상환을 이용해서 색채 디자인을 하는 방법, 좀 유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네, 이렇게 면설 색상환을 RGB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색상환 표인데요. R은 당연히 레드이겠고, YR 하면은 옐로우 레드, 그러니까 주황색 말하는 거겠네요. 옐로우 레드, 붉은색에 가까운 주황색,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 RY 하면은 노란색, 옐로우 하면 노란색, 뭐 이런 방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부리가 쉽게 알고 있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을 원색 색상환의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레드와 옐로우가 있을 경우에 레드와 옐로우 사이에 이 색상을 유사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옐로우와 그린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색깔들 유사색, 여기도 유사색, 다 유사색, 유사색, 유사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사색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통일감이 있고 자연스러운 색채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사색 대비의 디자인을 많이 권하고요. 근데 유사색 대비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정 부분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조금 밋밋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색상 안에 마주보고 있는 단면의 색상이 바로 보색이죠. 보색 대비로 컬러 포인트를 주게 되면 좀 단조롭고 통일감 있으나 재미없는 느낌을 포인트를 이용해 색상의 보색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강렬하고 재미있는 색상 배합, 색상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빨강의 보색인 청록색, 초록색이 채도 대비 디자인에서 약간 촌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톤을 달리하면은 촌스러운 느낌이 없겠지만, 비비드한, 그러니까 채도가 굉장히 높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대비가 크기 때문에 눈이 아프거나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보색 옆에 있는 한두 단계 옆에 있는 것을 반대색이라고 하는데요. 반색 대비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포인트의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옐로우의 보색은 뭘까요? 블루가 되겠네요. 그래서 블루 옆에 약간 퍼플 블루 이런 것들이 옐로우의 반대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색 대비를 이용한 컬러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대비를 줘서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하려면은 보색 대비나 반대색 대비의 포인트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면은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원술 색상안이랑 포토샵의 컬러 피커는 무엇이 다른 건가? 포토샵의 컬러 피커를 열면 이런 상태가 될 텐데요. 이게 바로 뭔가요? 원술 색상안의 수직면, 바로 이 부분 밸류, 그러니까 명도 단계를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원색 색상안의 밸류 값, 그러니까 명도의 대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 이 부분은 채도 값인 거죠. 예, 그래서 원색 색상안을 가로로 잘랐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크롬 혹은 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포토샵 컬러 피커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색 색상안을 가로로 잘랐을 때 상태, 이건 원색 색상을 세죽으로 잘랐을 때 상태, 명도 단계와 채도 단계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이고 이 부분이 가장 채도가 낮은 색깔이 되겠죠. 이렇게 채도가 높은 색을 색상 이론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기가 지금 채도가 높은 색깔들인데 이 채도 높은 색깔이 가장 채도가 높은 부분을 비비드한 상태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비비드,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색상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부른다면 비비드 레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블루 색상이 이쪽에 있으면 비비드한 블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비비드한 옐로우나 블루를 사용했어 라고 한다면 채도가 가장 높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P라고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페일하다는 얘기인데 페일은 창백한, 안색이 창백하다 할 때 그 페일을 말해요. 색상을 잘 보면 어떤가요? 파스텔톤 계열의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피커에서 흰색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는 이 부분의 색상, 이 부분을 만약에 제가 클릭을 한다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바로 페일한 레드가 되는 거예요. 페일한 레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붉은색에 흰색이 많이 들어간 핑크를 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블루를 선택했는데 블루 중에서 페일한 블루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하면 페일 블루, 그러니까는 파스텔톤 계열의 블루가 되는 거죠. 페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D는 덜은 뭐냐 하면 회색이 좀 섞여 있는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장년층이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덜한 부분은 그레이 색깔이 섞여 있는 이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찍었다 그러면 덜한 레드 컬러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옐로우 선택을 했는데 옐로우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한다면 덜한 옐로우 색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색을 보면 약간 브라우니시한 색깔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선택해, 이건 다크 그레이를 말하는 건데요. 다크 그레이는 회색이 많이 섞여 있는 이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클릭했으면 이게 거의 초콜릿색에 가까울 텐데 초콜릿색을 정식적인 색상의 명칭으로는 다크한 레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칭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 페일한 옐로우야 라고 얘기를 어디서 한다면 파스텔톤 계열의 노란색을 말하는 거구나, 비비드한 레드야 라고 하면 채도가 높은 붉은색을 말하는 거구나, 다크나 덜한 뭐 레드야 이러면 초콜릿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레이시한 레드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레이시한 건데 회색에 톤 다운된 회색이 많이 섞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원색 색상화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토샵의 이 색상화는 이 컬러 피커의 영역은 똑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채도가 높은 색깔과 채도가 낮거나 흰색이 많이 섞인 색깔과 회색이 섞인 색깔과 검은색이 섞인 색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색상으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색상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의 색상값은 레드다. 레드인데 어떤 레드이다? 페일한 레드이고 다크한 레드이고 덜한 레드이고 그레이시한 레드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론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색을 추출해서 색상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색상을 정말 정밀하게 보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쉽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도비에 컬러 픽업 그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 들어가서 조금 더 만들어져 있는 혹은 내가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 등등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쉬운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을 이용한 디자인인데 어도비 컬러에 들어가게 되면 5가지 색상으로 색상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색상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컬러 픽업 색을 찍어서 이런 색상 배합 혹은 여기 색을 찍어서 이런 색상 배합으로 디자인을 해낼 수 있어요. 이런 색상 배합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 어울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을 사용하더라도 어울리는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요 밑에 있는 요 5가지 색상을 보면 어떨까? 레드랑 옐로이시한 페일 옐로우가 있는데요. 이 색상이 기본적으로 2개가 많이 섞여 있고 배경으로는 무채색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이 5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이 5가지 색깔로 약간 보색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톤이 다른 보색 대비 레드와 그린. 요 비비드하지 않고 이렇게 톤 다운된 보색 대비를 사용하면 굉장히 생기발랄한 느낌의 색상 배합, 색상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유사색일 경우에 굉장히 통일감이 있고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색 대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발랄하고 생기 있고 재미있는 색상 배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컬러 피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컬러.어도비.com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유사라고 있고 단색, 삼각색, 보색, 분할 보색, 이중 보색 여러 가지 합성된 색상 팔레트가 있어. 지금 유사색 아까 얘기했던 먼셀의 색상화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겠죠. 여기에서 유사한 느낌 근처에 있는 색상들을 바로 유사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비비드한 색깔들이 많이 모여서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배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컬러 피커를 위치 이동을 해서 다른 유사색들을 골라서 색상 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페일한 거, 여기는 비비드한 거. 색상은 외곽으로 갈수록 비비드하다고 했었죠. 약간 덜한 거.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러분들이 5가지 색깔의 유사색을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고 안정적인 색 배합을 위해서는 이렇게 유사색 배합을 하면 되고요. 이 유사색 배합을 저장하게 되면 포토샵에서 이 색 테마들을 직접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뭔가요? 보색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색과 이 색은 지금 보색 상태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움직인다면 반대색 대비도 가능하고 유사색 대비도 가능하고 보색 대비도 가능하다. 이 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색상들을 이용을 해서 모노크로매틱한 색상 다양한 색 배합을 직접 움직여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색 배합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거나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색 배합에 조금 자신이 없거나 기존의 어떤 프리셋들은 어떤 색상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탐색. 이거는 뭐냐 하면 요 이미지에서 색상을 추출해서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 준 거죠.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눌러주면 요 색상 배합들을 그대로 컬러 피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색에서 찍어가지고 이거 이미지에서 찍어서 만들어낸 색상 팔레트이고 트렌드를 가면 요즘 인터넷이나 웹상에서 트렌디하게 사용되고 있는 컬러 배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컬러 배합으로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다. 아니면 이 사진에서 이 색상을 추출하였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5가지 색깔을 섞어주면 굉장히 어울리게 될 텐데 역시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눌러주면 이 컬러 피커가 내 컬러 피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 라이브러리 추가됐다고 나오네요. 포토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포토샵에 이 라이브러리 창이 없다면 윈도우에 가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가 뜨게 될 텐데 라이브러리의 파이널에 가서 컬러 테마를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저장했던 이렇게 컬러 팔레트가 5가지 색깔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 전경색에 그 색깔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배경색에 이 색깔을 넣게 되면 이 색깔과 이 색깔. 만약에 내 이 2색을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냐는
형태를 이용해서 쉐입을 만들어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이렇게 기본값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 있겠고, 그라디언트가 90도인데요. 이걸 사선으로 살짝 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스케일 조정을 할 수도 있겠고, 마우스를 화면에 대고 드래그를 하면 그라디언트의 영역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도 만들어낼 수 있고,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5가지 색깔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섞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최소한 촌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좀 색상을 선택하는 거에 자신이 없거나 좀 불편하거나 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렌드나 혹은 탐색에 가서 원하는 느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원하는 느낌이 없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면 생성에 가서 유사색 대비, 단색이나 삼각형 보색 대비를 이용을 해서 필드를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서 저장을 눌러주면 여기에 파이널에 컬러 피커가 만들어져서 지금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 사용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컬러라는 어도비의 프리셋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참고하면 좀 더 쉬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해 볼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디자인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